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고영신TV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 장관님,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중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적임자 같기도 하고요. 전에 DJ 정권 때나 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입니다만은 전에 대선 그렇게 출마했을 때도 인재영입위원장 맡으셨지 않나요? 인재영입위원장을 아주 만족해 합니다. 제가 경력이 아주 참 좋은 건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배가 어렸기 때문에 그저 정균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내총무하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저 인재영입위원이 됐죠. 그래서 빨리빨리하게 다니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준 장군, 사성 장군인데 그 야당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깨끗하고 이미지 좋고 나중에 이제 KT 사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송작 총장, 나중에 교육부총리 됐다가 좀 여러 가지 구설수가 됐는데 돌아가셨죠. 그거 되고 이상철 장관, 정덕부 청소년부 장관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니까 청와대 갔더니 인재영입위원장을 제껴놓고 그러고 벤처기업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청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대통령님이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안철수 대표 때 안철수와 내가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철수가 과학기술계를 중시하겠다. 비례대표. 그러니까 1번, 2번을 나한테 받았어요.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부를 다 찾아서 1번에 신용현. 그때 당시 표준연구 원장, 여잔데 딱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 했고, 그다음에 김수민. 그는 이제 그때 발탁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3명 정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전 민주당 때는 내가 이제 김종인 박사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뭔가 획을 긋는 사람이다. 여기 화요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인재 영입.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를 책임을 지시고 결국 윤석열 캠프를 책임진다는 것은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을 책임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고 그만큼 또 중책으로 또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겠다 그런 정치 각오. 어제 이제 윤석열 캠프에 영입된 분들이 쭉 앉아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진 한 장 드릴 테니까 아무 데도 나가지 않은 사진이에요. 그 15명, 20명 정도 되는 전직 의원, 현직 의원과 윤석열 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화면에 좀 쓰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했죠. 정치는 모름지기,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우리 걸출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정치를 하게 됐는데 좋은 사람을 많이 발탁해서 꼭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람을 얻는 기술. 이게 사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국지부터 수호지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다 삼고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려가지고 2시간 동안 아주 경론을 벌인 끝에 18일 날 그 말썽 많은 토론회는 취소를 하고 25일에는 비전 발표를 한다는데 사실상 이준석이가 항복을 한 겁니까? 이제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겠다고 한 것을 그냥 다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원회 선관위를 빨리 조기에 발족시키고 거기서 비전 그 발표회를 먼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아마 오늘 많은 그 논란이 있고 바깥에 있는 당원들이 지금 불불 끓고 있고 또 언론이 막 콩가루 집안이다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라고 하는 거냐. 야당지에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한 달 전에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가리켜서 정치혁명이다. 개혁의
완전히 끝판왕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조선일보가 한 달 만에 윤석열이 이게 지금 콩가루 이렇게 만드는 거냐 말이야. 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는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번에 중재안도 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해서 예. 이제 그건 공개된 겁니다. 네. 당 지도부 그리고 당 후보자 모두 문재인 민생 파괴 변이 바이러스가 재탄생하도록, 그러니까 변이가 돼갖고 정권이 재창출을 한다 그 말이죠. 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하면 역사의 대역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했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준표 뭐 기지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금 의원은 상당히 이준석 체제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가 하라면 하는지 뭘 잔소리들이 많아 이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당헌과 당규상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토론회는 그렇다 하고 그 토론회 밑바닥에 있는 것은 과연 이준석이가 선거 관리, 그러니까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의문의 핵심이 지금 서병수 경준위원장이에요. 네. 경선준비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 아닙니까? 둘 다 국회의원이죠 지금. 예, 둘이 말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형님하고 저하고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병수 이분을 그 말썽이 많은 분을 꼭 선관위원장을 시키겠다. 경선 관리위원장이죠. 그 카드는 지금 접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무산된 건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절반의 봉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서병수 의원이 괜찮습니까? 오선 의원이나 되고 뭐 부산에서는 그래도 아주 시장을 했고 시장도 하시고 뭐 정진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의 아주 최다선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이 선관위원장을 하면 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 했으면 좋을지 해서도 안 되고요. 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결정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최고위원들한테 듣기로는 그건 이제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고. 이준석 그 대표는 백기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예. 백기를 빨리 들지 않으면은 탈레반한테 쫓겨나는 대통령 신세가 된다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물러나 줘야 된다. 예,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표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 4선, 5선 뭐 국회 뭐 무슨 직이 어떻고 당직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짝에 그래서 쓸데없는. 어디 가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정치 안 하는 것만 못한 일. 예. 불명예를 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저 김영호 예. 전 국회의장 지난번에 네. 4.15 청수 때 공관위원장 했잖아요. 모욕탕위를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욕을 했으니까 모욕탕위를 갈 수가 없다고 내가 또 시간이 누구한테 지나면 들었어요. 또 이제 평가는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윤희숙 같은 사람 공천을 잘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뭐 선거에 지니까 뭐 그 부정적인 것만 났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준석 이 문제는 열화와 같은 지지와 국민의 압도적인 그런 성원을 받고 한 달 전에 이준석 포가 출범을 했고 야당이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야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던 환호작약하던 그 국민들의 열기가 싹 가라앉고 지금 이준석 저는 저게 지금 저 국민의힘 당원 맞는가 말이야. 예. 저게 왜 저러는가 말이야. 이런 게 빗발처럼 쏟아오고 지금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냥 막 이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민심의 흐름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당 네, 후보를 그럼. 우리 대표가
디스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자기 후보들을 그냥 갈구는 거. 그러니까 요번에 서명수 그분은 인생에 최고로 많이 유명해진 거예요, 지금. 오선 하는 것보다, 부산시장 하는 것보다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경선위원장 한번 잘못돼가지고 이게 동생은 비서실장으로 그 불명예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부정한 것도 아닌데 괜히 무슨 토론회 이거 하려고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은 그 후유증이 지금 선관위원장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정치인들의 이 지금 명예, 그게 올바른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 제가 사선 의원, 국회의원, 장관 다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민주운동 유공자 던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못해. 그 명예가. 그러니까 어디서 저놈이 국회의원 뭐 여러 번 하고 뭐 그때 김대중 장관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 사람 그거 좀 잘 던졌어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거지 그런 관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올바른 그 길을 해야 돼. 만약에 배현진인가요? 예,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오늘 거기서 막 홍준표를 뭐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건 가는 거죠.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 피해나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똘마니가 아니구나 말이야. 최고위원 자격이 있구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선관위원장은 이제 뭐 당내에는 적임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당회에서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사람 추천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 염재호 고려대 전 총장 어떨지 정치 칼럼도 많이 쓰고 지난번 서울시장 그 4.7 재보선 때도 국민의힘 뭐 인상도 거론이 됐었어요. 인상도 좋고 경력도 좋고 그런 분들 또 윤캠프로 좀 모셔오면 어떨지 생각도 들고요. 뭐 인재위원장 아니고 오지를 안 오시니까 그러지 지금 제가 당의 선관위원장으로는 좀 아까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분이 유력 주자이고 청와대 간다고 보면 그런 분은 정말 좋은 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선관위원장은 2개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선 첫째 불편부당이. 그렇죠. 무슨 윤석열이 어떻고 뭐 최재현이 어떻고 윤씨 최씨 가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혹시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무나 갖다 앉혀놔도 불편부당하게 하면 된다. 아무튼 지금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준석과 윤석열 간의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준석의 개인적인 멘탈리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뭐든지 그냥 이렇게 공박을 좋아하는, 좋은 말로 하면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난 4.7 재보선이라든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승리에 자도취된 것 아닌가. 사람이 좀 과대망상을 갖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36세 영선이. 그러니까 내가 다 됐는데 내 식대로 해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 운영이 독단적으로 되고 또 오만하게 비춰진다. 그렇게 될 경우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과거에 박근혜, 이회창 그 시대로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정치의 본질적 리더십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 용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읽는 눈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치는 자기를 낮추는 기술이다. 왜 정치하느냐? 정치 안 하면요 잘났어요. 저도 잘났잖아요. 근데 이게 수도 없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이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이렇게 숙이는 그런 기술인데 자기만 숙이면은 그걸로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교만하게 남의 얘기 안 듣고 자화자찬하고 자뻑하고 이러니까 되는 거지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은 최근에 우리 역사에서 나온 사람 메르헤예요. 그냥 아주머니 같은 분인데 정직하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소박하고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임기를 마치고 가는데도 지지율이 60, 70%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 백신 못하니까 고개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고 여기는 우리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막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케어가 세계적인 그런 자뻑이나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요번에 그 이준석 그분은 이제 정치보다는 예능적인 그런 이제 지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감각은 좀 있는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뭔가 이벤트 만들고 그렇지. 퍼포먼스 만들어 갖고 확 눈길을 그러니까 끄는. 지금 이제 당의 경선을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하는 리얼리티 쇼로 생각하는. 지난번 국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PD가 자득이다 하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요즘에 PD들은 카메라 뒤에서 PD만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 리얼리티 쇼 참여도 해요. 들어와. 나영석이 같은 사람. 참여도 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니 뭐 뽀뽀 달면이 예. 같이 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한 거예요, 이분이. 네, 그렇죠. 근데, 젊으니까요. 근데 뭐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우선 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을 갖추면서 그런 리얼리티 감각 또 이런 젊은이들과의 소통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잃었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두 가지를 잃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자기가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정성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계속 뭐 3개월 전 일이긴 하지만 그냥 윤석열 되면 지구를 떠난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은 뭐 한 두 번만 토론하면 그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 경선을 할 수 있 심판에서 배척사유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말을 아끼고 좀 빠져줘야 되죠. 한 달 정도는 좀 뒤에서 자숙을 하고 있으면은 당은 잘 굴러가게 돼 있고 장이 잘 굴러가면은 그 공은 이준석 가득이 하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되겠네요. 원희룡 후보의 통화 내용을 언론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또 대통령과 관계, 여당과 관계에서는 나는 현 정권과 투쟁하지 않겠다. 투쟁할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말 믿기 어렵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개인적인 품성이나 그동안 정치로 봤을 때 아는 얘기를 통화 과정에서 아는 얘기를 했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 핸드폰 네. 거기에 통화 뭐 녹음 기능이 있다니까 그거 풀어보면 금방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게 전 제주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정말 대표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더군다나 경선 관리를 총괄해서는 안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사실일까요? 또 했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왜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지금 그런 이제 이유가 없는데. 이준석 후보가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난 지금 임기가 그렇게 됐다면 예. 지금은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신 말씀은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이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듣고 원희룡 지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지하고 이 젊은 열기 저런 그 개혁 이런 것들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쏟아놓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폴리뉴스라고 아십니까? 그 예, 김능구. 예, 김능구 씨가 하는 김능구가 원희룡이를 예.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인터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를테면 내가 왜 싸워야 되냐. 나는 안 싸운다. 싸우는 건 원내대표하고 의원들이 싸우면 되지 안 한다. 나는 리얼리티 쇼에 PD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흥행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원희룡 지사가 아니 지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죠. 왜 안 싸우냐. 드루킹도 안 싸우고 그 언론 3법도 안 싸우고 지금 백신 문제도 안 싸우고 간첩단도 안 싸우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아니 난 그거 안 싸워요. 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은 지금 대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원희룡이 김능구한테 얘기한 것으로 원희룡이가 얘기한 거예요. 직접. 네. 이제 그랬는데 오늘 이제 고정의 칼럼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원희룡한테 들은 김재원 얘기를 가지고 그 칼럼에 또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더 나갔어요. 예. 2번 정도 토론하면 윤석열은 간다. 예? 윤석열은 완전히 끝장난다. 끝장난다. 그래서 그 두 번 토론을 그렇게 고집은 거 아닙니까? 두 번에는 18일, 25일 두 번 하면 그때 팍 사그라질 거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이준석의 더 큰 사건은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해서 언론에다 줬어요. 언론에다 유출을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관계인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완인가에서도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인한테 들었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걸 받았어. 녹취록 받았다고 하는 거를 받아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이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여론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지도 않았고 전달한 적도 없고 녹음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갔으면 되는데 이게 다 오리발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서 그렇죠. 밝혀졌냐. 누가 만약에 봐도. 그렇다면 그 관계인을 응징해야 돼. 예. 중대한 너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너는 목을 치고 선거법 위반이고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관계인한테 들어보면 알아. 근데 관계인을 도망가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있기 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을 했다고 얘기한 게 나와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가지고 당대표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이게 지금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고 그러니까 개혁의 화신이고 혁명가였던 이준석이 한 달 만에 리스크를 넘어서 완전히 재앙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은 지금 보니까 뭐 당사에 와가지고 막 그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쪽에서는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은 야 진짜 이거 괜히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게 있는데 그러던 차에 드디어 안철수가 이제 합당을 중지한다. 협상을 경제를 중지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통합은 노가 예스가 그거가 노가로 됐고 그다음에 당내의 공정한 경선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도덕성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는 것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서명수를 여기서 밀고 간다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첫째는 왜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 이 얘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연히 이준석이가 경쟁관계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뭐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준석이도 물론 뭐 정치를 한 10여 년 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짬밥을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이준석이 뒤에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멘토 역할,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이제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이 세 사람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준석하고 연계돼 갖고 이런 작업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김무성이나 김종인 같은 분이 뒤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왜냐하면 이준석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이 불편해요. 그다음에 유승민도 좀 말을 아끼고 깊이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도 지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김영환 탐정이 보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다 아무도 쓰지 못한 건데 한 여기서 가지는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본인이 발설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구를 안 떠나려면 유승민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에서 한 두 번 하면 지지율 내려간다 하고 그래 토론 잘하는 사람은 유승민이다 해가지고 유승민이가 이게 되는 지난번에 오세훈이가 안철수를 꺾고 되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초짜들은 까랑치고 그러면은 당내에 있는 유승민과 홍준표로 붙이면은 결국 유승민이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준석이 윤석열을 때리면요. 이 당 안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좋죠.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한다 계속 이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의 과정에서도 지금 그 역선택 같은 거죠. 그럼.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잘한다. 이준석을 계속 밀어줘야죠. 동네 키워줘요. 가면은 우리는 다 욕만 하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준석 주변에는 야 이준석이 너 잘하고 있어. 윤석열이 계속 니들 가지고 콩가루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자기 지지기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요. SNS에 나타난 거. 그래서 그게 있고 지금 이제 그 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야권 후보 가운데 누가 야권 후보로 좋습니까가 있어요. 응? 그러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으로 조사하는 데에서는 그 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으로 가. 그런데 이게 야권 후보를 누가 줬습니까 하면 윤석열로 안 가고 홍준표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홍준표하고 이게 붙어버려. 예. 한 반쯤 따라왔어 지금. 예. 이거는 되게 민주당 지지가 가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기 의심이 돼가지고 그 이준석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난 탐정이니까. 그랬더니 이준석한테 댓글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댓글 날리는 사람들의 일정 부분, 상당수가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얼굴이 그것이게. 그리고 거기 왜 찾아 들어가면 왜 뭐 친구가 몇 명 있고 뭐 다 얼굴 인적 사항이 있죠. 있잖아. 그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뭐랄까 공수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과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19일 날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를 해서 청와대 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사진을 좀 찍을 모양이에요. 지난번 송영길과도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 형님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재난지원금도 100% 합시다 하고 그 드루킹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이 있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서 뭔가 이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얽어맬 국리를 할 거예요. 대신 또 뭔가 당근을 줄 겁니다. 이준석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유보를 하겠다든가 뭐 해갖고 하나 딱 선물을 줘야 봐라 내가 가니까 딱 얻어오잖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정권과 안 싸우는 야당 대표가 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준석이가 문재인 이중대냐 아니면은 본부중대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또 19일도 참 걱정입니다.
제 정치 선배로 얘기하면 이준석은 이번에 19일 영수회담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왜 안 되느냐면 가지나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 예. 가지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저 사람이 이중대가 아니라 본부중대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3법 그거를 철회해라. 그러니까 그래야면 몇 내가 가지 제권을 딱 걸고 거기 하면은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다시 야당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그럴 경우는 자칫하면 사쿠라 소리 나옵니다. 사쿠라가 아니라 그 이중대인데 이중대를 옛날에는 저 많이 들으셨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예. 이게 이제 그 사쿠라인데 지금은 밤낮이 지금 다 없이 그냥 아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공무부터 하실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크일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그분이 그 기질상 꼭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고뭉치 대표고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지금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니까 잘 따두그리고 달래가지고 안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비상조치가 필요한지 결론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참 김용한 저거 좋은 나 좋아했는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짐 싸가지고 다 그 저 구독 신청 취소하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저한테 막 전화 오는 걸 보면은 야, 미치는 거예요. 지금 막 정권 교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길한 거예요. 그게 왜 저러냐.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저 빨리 사퇴시키거나 뭐 탄핵시키거나 탄핵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불신임을 하거나 뭐 물러나거나 뭐 벌써 비대위원장까지 결정해서 나한테 보내. 그래. 누구를 해래. 그러니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야당을 우리가 안 찍어주는 이유가 정권 교체는 좋은데 국민의힘을 싫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 하나가 저렇게 설치니까 완전히 이게 당이 꼬꾸라지는 당이에요. 대표가 설치는 거죠. 후보가 설치는 게. 그렇지. 대표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내로남불로 문재인이가 뭐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민주당이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던 놈들이 지들은 보니까 더 심해.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떠드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떠드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건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저 국민의힘의 공정이 가치가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이 당을 지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이 지금 하는 이 짓거리를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저런 태도를 취할 때 총선에서 망한 경우가 많잖아요. 공천 과정을 본다거나 뭐 당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고 아 이 저 새끼들 아니야. 딴 데 찍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처럼 지금의 사태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당은 살고 이준석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자유를 조정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대통령 후보, 유력 대통령 후보를 윤석열이 품고 갈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거니까 첫째 해야 될 것은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수준 높여야 된다. 최고위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오늘 2시간 동안 공박을 했지 않습니까? 야단을 쳤잖아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게 100명이나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게. 아니 선생님 뭐 국회의원 뭐 세비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안 받은 지가 벌써 6년인가 7년 됐어. 그랬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합니까? 제가 이거 글 한 번 쓸 때마다 나 교도소 가는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나도 여기서 이 얘기하다가 또 얼마 전에 종로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어요. 바른 말이 정치야.
그다음에 국민의 말을 대변하는 게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고 말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지금 본연의 자세를 이준석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최고위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만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최고위원 정신 차려야 되고 국회의원 정신 차리고 이게 정신을 안 차리는 한 우리가 정권 교체가 무망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